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12월 31일에 개봉하게 되는 영화 미드웨이입니다. 제 영상 파트 중에 쉽게 기억하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 관련해서는 영화 향기 이렇게 있는데, 이 영상은 그 두 파트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하면요. 근데 먼저 영화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여기 감독이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에머리 감독, 롤랜드 에머리 감독인데 어떤 작품을 만들었냐? 인디펜던스 데이, 세죠? 터마로우, 2012, 예전으로는 유니버셜 솔저, 고질라, 뭐 그렇습니다. 야, 명감독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미드웨이는 영화를 보실 때 도움이 되실 정도, 그 정도만,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여기 목차 좀 적었어요. 도움 좀 되시라고. 자, 여기 맨 위에 보니까 전쟁 전의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억할 만한 사람을 좀 남겨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미군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기억하시죠? 진주만. 미드웨이가 하와이 약간 옆쪽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 쪽으로. 자, 진주만 그 공격 때문에 전쟁 그 진주만에서 미군이 일본군에 의해서 박살이 났죠. 자, 그런데 그때 진주만에서 미군이 전부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함들 거의 다 잃었지만 남아있는 게 뭐였냐? 다른 곳에 나가 있던 항공모함. 항공모함들은 살아있었던 겁니다. 자, 그게 반전이 되는 거죠. 반전. 여기 보면은 니미츠 제독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제독이 바로 미드웨이 해전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니미츠 제독.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 일본은요, 진주만에서 대승을 했죠. 그리고 남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전쟁을 막 내려갑니다. 남방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그 수뇌부, 대본령이라고 하는 일본 수뇌부들이 이제 뭐 행복에 겨워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쪽도 이기고 저쪽도 이기고, 야, 우리 힘 조절 어떻게 하지? 이런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적혀 있는 이름, 기억할 만한 이름이 야마모토 제독입니다. 야마모토 제독. 이쪽에서는, 일본 쪽에서는 해군의 이겁니다. 해군의 이거. 이름 좀 기억하려면 보통 야마라고 하면은 속된 말로 그런 뜻 있죠? 야마. 예, 야마모토 제독입니다. 기억되시라고, 기억 잘 되시라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마모토 제독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미국에는 아직 항공모함이 남아있다. 끌어내서 태평양 한가운데로 끌어내서 항공모함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큰 코 다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일본 쪽에서 야마모토 제독의 주장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둘리틀 특공대라고 적혀 있죠. 둘리틀 특공대. 이 부분도 영화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둘리틀이라는 사람이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제 일본을 폭격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진주만에서 박살나고 나서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방법 없겠나? 일본 혼내줄 방법이 없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일본하고 미국은 너무 멀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항공모함을 일본 가까이까지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해상 폭격기가 아니라 육상 폭격기로 여기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과연 그게 될까? 과연 그래 될까? 공격하고 나서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중국 쪽으로 가서 저쪽에서 살 수 있으면 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성공해버립니다. 자, 둘리터 특공대의 이 폭격 성공 어떤 내용이냐면 대낮에 일본 수도인 도쿄를 최초로 폭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화들짝 놀랐겠죠. 자, 그래서 일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미군의 항공모함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항공모함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던 아까 어떤 제독이라고요? 야마모토 제독. 야마모토 제독의 그 전략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미드웨이 해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밑에 또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미군이 암호 해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름이 로시포르 중령입니다. 로시포르 중령. 암호 해독반을 이끌고 있어요. 이름 힘들죠? 발음하기 너무 힘들고. 저는 그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포로 아니에요, 포로. 포르예요, 포르. 포로 아니에요, 포르. 러시포르 중령. 자, 이것도 유명한 사건인데 어떻냐면 일본에서는 이제 암호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전송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일본 암호를 해독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군은 그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호를 해독하다 보니까 AF가 다음 목표, 공격 목표지다까지는 해독했어요. 자, 그런데 이 AF가 어디냐? 어디다 저기다 막 논란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AF를 확인하는 좋은 계략을 하나 만든 겁니다. 계략을 짜낸 거죠. 자, 어떻게 하냐? 미드웨이에 해수 담수화 장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장치예요. 담수화 장치. 그게 고장났다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무전을 보냅니다. 미군들끼리. 자, 그랬더니 일본 쪽에서 본국으로 어떻게 전송을 하느냐? AF에서 담수화 장치 고장났고 필요하다. 갖고 와야 된다. 뭐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AF는 어디다? 미드웨이다. 미군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드웨이로 공격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목차를 잡았는데 전쟁 전과 후에 미군과 일본군의 전력을 좀 비교해 보면 영어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는 뭘 보면 되냐면요. 항공모함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비교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군의 항공모함 원래는 7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저쪽 다른 곳 2차 대전 중이니까 다른 곳에도 가 있어야 되고 뭐 고쳐야 되고 그래서 자, 미드웨이 해전에 미군의 항공모함은 몇 대가 참전했다? 3대. 3대가 참전했습니다. 자, 그 항공모함의 이름을 알아두시면 영화 보실 때 훨씬 더 잘 영화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름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엔터프라이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엔터프라이즈. 자, 그리고 호넷. 비행기 이름으로도 많이 좀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시겠는데, 자, 그리고 요크타운호입니다. 요크타운. 미드웨이 해전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언급되는
항공모함이 이 세대 중에서 요크타우노입니다. 요크타우노. 꼭 기억해 주세요. 요크타우노.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의 항공모함은 어떻게 됐을까? 몇 대가 참전했을까? 4대가 참전합니다. 4대. 4대. 뭐 한마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고장난 항공모함을 굉장히 빠르게 그냥 대충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고쳐가지고 그래도 3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주 좋은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게 좀 고칠 곳이 있어서 그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거는 참전 안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4대가 참전했는데 그 4대의 이름 이것도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름이 아카기라는 항공모함. 그 다음 카가, 아카기, 카가. 자, 그리고 소류라는 항공모함. 그리고 히류라는 항공모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 미드웨이 해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결과를 미리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미군이 한 척의 항공모함을 잃습니다. 그 항공모함이 요크타우노입니다. 일본은요, 4척의 항공모함 전부 잃습니다. 자, 그러면 그 4척 중에 마지막에 천천히 침몰하는 항공모함 히류입니다. 히류. 앞에 3척은 먼저 침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4척이 전부 다 일본은 4척의 항공모함 전부 다를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그 당시에 미군의 그 항공모함의 비행부대 구성입니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뇌격기. 또 하나는 전투기. 또 하나는 급강하 폭격기입니다. 자, 뇌격기라고 하면 이게 뭐냐? 좀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실 건데 뇌가 어뢰입니다. 어뢰. 그러면 이제 뇌격기는 어뢰를 이렇게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나 배 가까이에 이렇게 쭉 옵니다. 거기서 터뜨려서 이렇게 어뢰를 발사해서 치명상을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뇌격기의 단점은 자기 스스로 공격 능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뇌격기가 있을 때는 옆에서 전투기들이 잘 호위를 해줘야 돼요. 자, 급강하 폭격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쫙 와서 고공으로 와서 급강하 하면서 완전 폭격하는 급강하 폭격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급강하 폭격기에 의해서 미드웨이 해전에 아주 결정적인 결론이 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투 개요 제가 이렇게 쭉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목차같이 이렇게 좀 적어놔 봤습니다. 예, 빨리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정찰입니다. 정찰. 미드웨이 해전은 바로 정찰 능력, 정보력에 의해서 결판난 해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전 전에, 미드웨이 전쟁 해전 전에 미군은 일본군의 상황을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항공모함 위치 이 정도만 빼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어땠냐? 항공모함 자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참전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미군이 정찰기 20대를 날릴 때 일본은 8대를 날렸어요. 그 넓은 바다를 찾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본은 우판을 하는 겁니다. 자,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공격을 했다? 일본이. 어디를? 미드웨이 기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미드웨이 기지를 금방 빨리 함락시킬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쪽을 공격할 거라고 알고 있었던 미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군 다 모아가지고 그 기지를 아주 잘 정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막 그 일본군들이 쫙 오면 이렇게 막 대공포 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맞는 비행기들이 있겠죠. 그럼 폭격기들이 맞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고치기 위해서 항공모함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자, 결국 미드웨이 기지 자체가 빨리 함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2차 공격을 준비합니다. 자,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미군이 공격하겠죠. 여기 미군이 다시 공격합니다. 뭐냐면 미군 그 미드웨이 기지에 있는 비행 부대가 일본 항공모함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전멸됩니다. 미군 비행기는요, 미군 전투기들은 그 경험이 적은 조종사들이었어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완전히 막 베테랑이었고, 그리고 비행기 성능도 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투기끼리 서로 딱 만나면 그냥 격추되는 겁니다. 일본에는 보면은 이제 제로센 전투기라고 있어요. 제로센. 초계기라고 하는데 이제 미리 전방으로 와가지고 미리 이제 확인하고 공격하고 이런 비행기인데 이 제로센 전투기에 의해서 거의 다 격추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미군 항공모함의 존재 여부, 존재 논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이 미드웨이 해전에 미군의 항공모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찰기를 아까 띄웠다고 했죠. 근데 정찰기에서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 항공모함 없다 이렇게 하나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 수뇌부들이 항공모함 없구나 하면서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항공모함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말한 대로 내격기 이런 것처럼 어뢰를 많이 장착한 전투기들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항공모함이 없다, 그럼 또 달라진 거예요. 다른 무기를 장착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막 그래서 뭔가를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정찰기에서 다 이런 무전이 오는 겁니다. 항공모함 한 척을 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일본군 수뇌부는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자, 그러고 있던 와중에 미군 항공모함, 미드웨이 기지 말고 항공모함의 공격대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는요, 내격기, 어뢰, 아까 말씀드렸죠? 내격기 부대들이 공격합니다. 3개의 항공모함에서 계속 날라옵니다. 이쪽에서 한번 날라오고 저쪽에서 한번 날라오고 축차 공격이라고 하는데 또 이쪽에서 한번 날라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요? 전투기에서 호위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 방향도 못 잡고 위치도 잘 못 잡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예, 이름을 제가 약간 적어놨을 겁니다. 이름이 월드론 소령이라고. 월드론 맞나요? 월드론 소령. 네, 월드론 소령이라고. 이 월드론 소령이 뭐냐면 뭐 링 중령인가 같은 사람이 자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쪽에 일본군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불복종하고 틀어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항명에서 간 곳에서 일본군을 발견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진짜 드라마틱하게 잘 된 거예요. 하지만 전원 전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내격기 부대들이 이렇게 그 계속 제로센 전투기들에 의해서 격추당하고 이 장면들을 보면 참 보고 있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안타깝 정도로 날아가면 터지고 맞고 격추되고 이렇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냐?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날라오니까 일본 항공모함 쪽에서는 얘네들을 방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일본 항공모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대공포, 대공화기가 아주 약했어요. 항공모함 쪽에서도 뭐 이렇게 기관포나 대포나 쏴가지고 공중에 있는 비행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성능이 좋은 제로센 전투기들이 그 옆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 내격기들을 저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력들이 전부 어디 있을까요? 항공모함 가까이 여기 다 몰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미드웨이 해전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하염없이 사라져가는 이 뇌격기 많은 부대들이 비행기들이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뇌격기들이 계속 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뢰를 장착했다가 또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이 갑판 위에는 막 이렇게 막 폭탄들도 막 널려 있고 난리였어요.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자꾸 내격기들이 오니까 그거 처리한다고 그 항로의 갑판 위가 빨리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을 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요. 급강하 폭격기가 공격을 합니다. 운명의 5분이라고 그래요. 5분 만에 결판 납니다. 5분 만에. 자, 급강하 폭격기 어떻게 되느냐? 막 밑에서 막 싸우고 있다고 그랬죠? 높은 곳에서 이렇게 옵니다.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착 해서 급강하합니다. 그러면서 폭탄을 쏟아붓죠. 5분 만에 일본의 항공모함 세대가 박살이 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한번 기억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맨 위쪽에 아마 적어놨을 겁니다. 나구모 제독이라고 써요. 나구모 제독. 자, 그 나구모 제독이 이제 항모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지휘를 하기 위해서. 자, 나구모, 나 구해줘, 나 구해줘, 나구모 제독입니다. 기억하실 만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야마모토 제독하고도 이렇게 작전에 대해서 서로 충돌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나구모 제독이 바깥한 순양함인가 배 이름이 뭐게요? 나가라 나가라 호입니다. 나가라호로 옮겨가지고 뒤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군도 또 반격을 하겠죠. 일본군 반격. 자, 일본군 반격하는 이쪽에 제가 또 사람 이름 2명을 적어놨습니다. 토모나가 대위하고 벅맥스터 대령입니다. 벅맥스터 대령. 자, 어떡하냐? 이제는 이제 이 토모나카 대위가 이끄는 그 일본군이 이제 요크타운호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도 기술을 하나 발휘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요크타운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어뢰를 하나 푹 쏩니다. 그러면 이제 요크타운이 이 어뢰를 피하기 위해서 옆으로 피하겠죠? 그러면 또 갈 곳에 또 어뢰를 쏩니다. 또 이렇게 피하겠죠? 또 여기 쏩니다. 이게 고난도 공격인데 결국 요크타운에는 몇 대 맞아가지고 이제 천천히 침몰하게 됩니다. 완전히 침몰이 아니라 이렇게 기동이 잘 안 되게끔. 네, 그래서 이제 그 요크타운호를 나중에 미군에서는 살리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침몰하게 되죠. 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그렇게 공격하던 그 아까 그 이름 뭐라고요? 그 대위 이름이 토모나가 대위가 요크타운 쪽에서 그 대공포에 맞아가지고 추락합니다. 추락하면서 그 요크타운호에 장렬하게 부딪혀서 전사하죠. 일본 쪽 입장에서는 이 대위를 아주 크게 부각합니다. 토모나카 대위.
자, 상대적으로 미국 쪽은 어떠냐? 결국은 이제 이 요크타우너가 나중에는 이제 침몰하게 된다고 그랬죠. 침몰하게 됐을 때 여기 벅메스터 대령인데, 벅메스터 대령. 자, 이 대령은 승조원들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이렇게 내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구조가 됩니다. 세월호하고 정반대의 모양. 그러니까 그 모습을 또 미군 쪽에서는 강조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이 이제 또 재반격을 하겠죠. 미군이 다른 항공모함 쪽에서 또 이제 폭격기들이 와서 또 방금 했던 것처럼 쫙 이렇게 남아있는 한 척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한 척의 항공모함이 있다고 그랬죠. 이름이 히리우가 항공모함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다. 자, 여기는 이제 이름이 하나 또 적혀있죠. 야마구치 제도. 일본의 항공모함 앞에 세 대는 빠르게 침몰하든지 이렇게 됐지만 이 히류는 아주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이 항공모함에 이제 야마구치라고는 여기 야마구치라는 그 제독이 있었는데 이 야마구치 제독이 일본 그 승조원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하고 그 고위급 어떤 장교하고 같이 그 항공모함과 함께 수장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도 일본 쪽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야마구치 제독.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겠습니까? 히류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센 전투기들이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착륙할 곳이 없는 거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그래서 어떡하냐?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추락. 빙글빙글 돌다가 연료 떨어지면 추락. 이런 일들을 오랜 시간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무리가 하나 있죠. 마무리. 미드웨이 해전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스프런스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독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밤이 됐는데 밤에 일본군이 공격할 건데 한국마음은 밤에 작전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갑니다. 동쪽 미국 쪽으로 도망갑니다. 열받은 일본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추격을 해가지고 싸우고 싶어 하는데 가도 도망가고 결국은 추격하다가 계속 도망가니까 아까 말한 그 제독 있죠? 야마모토 제독이 미드웨이 종전을 선언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미드웨이 해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 해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그냥 그 만화나 진짜 영화처럼 그런 해전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번 영화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12월 31일 한 해를 보내면서 저도 볼 생각입니다. 영화 보고 나서 영화와 관련된 어떤 내용 영상은 또 추후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제게 사랑입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